겨울비가 그친 의정부 새벽 5시, 김순자는 실버색 장바구니를 들고 전통시장 골목을 천천히 걷습니다. 76세 그녀의 굽은 어깨에는 봉제 공장에서 30년간 재단사로 일하며 굳어진 세월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한쪽 손목에는 뼈가 어긋나 살짝 굽은 자국이 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바늘에 찔린 작은 흉터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아줌마, 오늘도 이렇게 일찍이네요. 시장 입구 떡집 사장이 인사를 건넵니다. 순자는 미소로 답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요즘 하고 있는 반찬가게 아르바이트는 그나마 가벼운 일이었습니다. 김치를 썰고 밑반찬을 포장하는 일, 봉제 공장의 밤샘 작업에 비하면 숨 쉴 틈이라도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생일이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어제 저녁부터 미리 다시마를 우려내고 콩나물을 삶아두었습니다. 아침 일찍 김을 구워서 통에 담아놓고 된장찌개 재료도 손질해 두었지요. 엄마, 이번엔 좀 특별하게 해드릴게요. 어제 전화해서 막내딸 나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억지스러웠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높은 톤, 평소보다 조금 빠른 말투가 순자의 귀에 걸렸습니다. 무언가 애써서 밝게 말하려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막내딸이 결혼 후 힘들어한다는 것을. 공인 노무사로 당당히 살아가지만 시댁의 눈치를 보며 점점 지쳐간다는 것을. 몇 달 전부터 나래의 얼굴에서 웃음이 줄어들었고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에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로 향하는 길에서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난 집에서 된장찌개면 됐는데. 하지만 그 말을 삼켰습니다. 평생을 아끼며 살아온 그 말이 이제는 자식들의 마음까지 덜어낼까 봐서였습니다. 30년 전 이맘때쯤 순자는 봉제 공장에서 밤을 새우며 큰딸 미정이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애썼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아 옷감을 재단하고 바느질하면서도 마음은 늘 집에 있었지요. 아이들이 제때 밥을 먹었을까? 숙제는 잘하고 있을까? 감기는 안 걸렸을까? 그런 걱정들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금 아들 지훈이는 교사가 되었고 큰딸 미정이는 은행에서 일합니다. 막내딸 나래는 공인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순자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검정고시로 중학교 졸업장을 따고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던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걱정이 늘었습니다. 특히 막내딸 나래 때문이었지요. 몇 달 전부터 나래가 집에 올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고 시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사위 도연이는 성실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 오늘 생일이라며? 축하해요. 반찬가게 사장님이 인사를 건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앞치마를 메었습니다. 오늘 하루 일을 마치고 나면 자식들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설렙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지요. 순자는 김치를 썰면서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무엇을 준비했을까? 혹시 또 비싼 것은 아닐까? 지난번에도 나래가 비싼 한정식 집에 가자고 했을 때 순자는 사양했었습니다. 그 돈이면 너희 대출 이자라도 갚아라고 말하며
집에서 밥을 해 먹자고 했었지요. 오늘도 그런 실랑이를 해야 할까요? 순자는 한숨을 살짝 쉬었습니다. 자식들의 마음은 고맙지만 그들이 힘들게 번 돈을 자신에게 쓴다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특히 나래가 요즘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터라 더욱 그랬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반찬 가게에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순자는 능숙하게 밑반찬을 포장하고 가격을 계산했습니다. 30년간의 직장 생활이 만든 손놀림이었지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나래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무 걱정 없이 웃었으면 좋겠는데 순자의 바람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의 어두워진 표정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무엇이 나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요? 그리고 오늘 준비한 생일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해가 기울어갈 무렵 순자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식들을 만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으로는 설렘이, 다른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과연 오늘 저녁은 어떻게 될까요? 순자가 반찬 가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녁 9시, 나래는 인천의 작은 아파트에서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공인노무사 사무실에서 고객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길이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가계부를 보니 이번 달도 빠듯했습니다. 남편 도연의 회사원 월급과 자신의 수입을 합쳐도 대출 이자에 생활비, 그리고 시어머니의 요구사항들을 감당하기엔 버거웠습니다. 밤 12시가 넘어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나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뜨자 한숨이 나왔습니다. 며느리, 자고 있었니? 내가 말인데. 최말순의 목소리였습니다. 69세인 그녀는 남편과 일찍 이혼한 뒤 혼자서 도연을 키웠다는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 자부심은 때로는 며느리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이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시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나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 도연은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댁을 먼저 생각해야지. 나도 그렇게 살았다. 이번에 김치 냉장고 새 모델로 바꿔야겠다더라. 친구 며느리는 벌써 해줬다네. 최말수는 마치 준비된 대사를 읊듯 말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로봇 청소기였고 그 전달에는 안마의자였습니다. 항상 친구 며느리는 해줬다는 말이 따라왔습니다. 나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친정엄마도 같이 챙길게요. 좋은 것으로 골라서 두 분께 모두 해드릴게요. 전화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래는 이런 제안이 시어머니를 기쁘게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돌아온 답은 차가웠습니다. 최말순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을 때 목소리는 더욱 냉랭했습니다. 그럼 난 됐다. 내가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친정부모랑 우리랑 똑같이 취급하면 되겠니? 며느리가 시부모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나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선의로 한 제안이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시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두 분 다 챙기고 싶었을 뿐이에요. 말대꾸하지 마. 결혼했으면 시댁이 우선인 거야. 그것도 모르고 결혼했니? 전화가 끊어진 후 나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이번 달 생활비도 빠듯한데 김치 냉장고를 사려면 또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도연과의 대화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시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그는 어색해했고 결국 어머니를 이해해달라는 말로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성실하지만 어머니의 외로움과 체면을 막아 세우지 못하는 남편을 보며 나래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 도연이 퇴근하자마자 나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김치 냉장고 바꾸자고 하시는데 우리 형편에 지금 당장은 좀 힘들 것 같아. 도연은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유가 있으실 거야. 혼자 사시면서 불편하시니까. 그럼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도 허리 안 좋으셔서 김치통 꺼내기 힘들어 하시는데.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는 왜 맨날 어머니랑 너희 엄마랑 비교를 하려고 해? 어머니는 우리가 챙겨야 할 뿐이야. 나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어머니가 우선이었고 자신은 항상 이해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최말수는 또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밤 11시였습니다. 며느리, 너 요즘 나한테 불만이 많은 것 같구나. 김치 냉장고 하나 사달라는 게 그렇게 큰 부담이니? 나래는 침실에서 나와 베란다로 갔습니다. 도연이 깨지 않게 하려는 배려였습니다. 시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저희 형편이. 형편? 너희 둘 다 일하잖아. 내가 얼마나 아껴서 살고 있는데. 친구들 보면 며느리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알아? 나는 그런 것도 못 바라나? 최말순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운 세월의 외로움이 며느리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해드릴게요, 시어머니.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나래는 결국 항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다음 주 나래는 어머니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나는 괜찮다. 너는 어떠니? 목소리가 피곤해 보이네. 순자는 딸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낮은 톤, 평소보다 짧은 대화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그냥 일이 좀 많아서. 나래는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막내딸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언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인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욱 마음 아팠습니다. 며칠 후 나래는 결국 김치 냉장고를 주문했습니다. 신용카드로 할부를 내야 했지만 더 이상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도연에게는 우리 엄마 것도 같이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말순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뭐, 너희 친정엄마 것도 주문했다고? 내가 언제 그러라고 했니? 그럼 차라리 안 사도 돼. 나래는 황당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시어머니만 챙기면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친정어머니도 함께 챙기겠다고 했는데 그것조차 트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나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하셨는데 내가 친정 어머니 것도 주문했다고? 왜 그렇게 했어? 나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잘못한 거예요? 두 분 다 챙기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니가 서운해 하시잖아. 그럼 우리 엄마는 서운해해도 되는 거예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래는 접시를 3개 내려놓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나래는 홀로 침실에서 울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이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멀리 의정부에서 순자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계속 마음에 걸렸고 무언가 도와주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내일은 자신의 생일인데 이런 상황에서 자식들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 마음 무거웠습니다. 과연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그리고 이 복잡하게 얽힌 갈등들은 어떻게 풀려갈까요? 아침부터 순자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밤새 나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막내딸이 무언가 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직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반찬가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평소와 같이 된장찌개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자식들이 집에서 편하게 생일을 보내자고 하면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오후 3시경 큰딸 미정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준비 다 하세요. 30분 후에 모시러 갈게요. 어디로? 난 집에서. 오늘은 엄마 말씀 안 들어요. 준비만 하세요. 순자는 어리둥절했지만 자식들이 무언가 계획을 세운 것 같았습니다. 평소 입던 검은색 외출복을 꺼내 입고 작은 핸드백을 챙겼습니다. 거울을 보니 76년을 살아온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자식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30분 후 미정과 지훈 그리고 나래가 함께 차에서 내렸습니다. 나래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엄마 앞에서만큼은 애써 밝게 웃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는지 궁금하시죠? 비밀이에요. 지훈이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차는 서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얘들아, 너무 비싼 데는 가지 마라. 그 돈이면. 엄마, 오늘 하루만 저희 말씀 들어주세요. 미정이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일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곳은 서울 강북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밖에서만 봐도 엄청 비쌀 것 같아 보였기에 순자는 발을 동동 구르며 저항했습니다. 이런데 왜 와? 이 돈이면 너희들 대출 이자를 갚지. 난 안 들어간다. 하지만 자식들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곳은 작지만 아늑한 패밀리룸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방 한 곳곳에 장미꽃이 꽂혀 있었고 중앙 테이블에는 초를 꽂은 생일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손주들이 정성껏 쓴 편지들과 해바라기 꽃다발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손주들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게 뭐냐? 이런 큰일을. 엄마, 평생 우리만 생각하고 사셨잖아요. 오늘 하루만은 엄마가 주인공이세요. 나래가 엄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지만
순자는 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과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그리고 남편 노씨까지 모두 둘러서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순자는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해 노래해 주는 것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소원을 빌어보세요, 엄마. 미정이 케이크의 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까요? 자식들 건강? 가정의 화목? 아니면 특히 나래가 시댁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없어지기를? 후 하고 초를 불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호텔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1인당 19만 원짜리 뷔페라는 말을 들은 순자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19만 원? 이 돈이면 쌀 몇 가마를 사는데. 하지만 이미 예약이 되어 있었고 자식들은 엄마를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펼쳐진 음식들을 보며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봉제 공장에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집에서는 된장찌개와 김치로 밥을 먹어온 그녀에게 이런 식탁은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엄마,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지훈이 접시에 음식을 담아다 주었습니다. 순자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음식을 드시면서도 계속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이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을 텐데. 정말 너무너무 고맙다. 말을 하다가 목이 메어 눈물이 밥에 떨어졌습니다. 평생 자식들만 생각하고 살아온 어머니에게 자식들이 선사한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그때 평생 무뚝뚝했던 남편 노식이 조용히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이 했소. 나도 당신한테 미안한 게 많았는데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요. 78세 노식에게도 아내를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는 자식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젊은 시절 집안일에 무관심했던 자신을 반성하며 늦게나마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자식들은 돌아가며 순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나래의 어두운 표정도 경제적 걱정도 모든 것이 잠시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 한편에는 계속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너희들 좋은 데 가고 대출이나 갚지. 왜 이런 큰 돈을 엄마한테 써? 엄마, 오늘만큼은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엄마한테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미정이 엄마의 말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나래가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어한다는 것을. 이런 비싼 자리에 나래까지 돈을 보탰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케이크를 자르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에게 편지를 읽어주었고 사위와 며느리들도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가 항상 할머니 자랑하세요. 나래의 딸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손녀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저녁 늦게까지 가족들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웃고 떠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이런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순자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자식들의 마음은 정말 고마웠지만
이런 비싼 자리를 위해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썼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특히 나래의 상황을 알고 있는 터라 더욱 그랬습니다. 이 돈이면 나래가 시어머니한테 무언가 하나 더 해드릴 수 있을 텐데. 순자는 그런 생각을 하며 복잡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하면서도 미안하고 행복하면서도 걱정되는 마음이었습니다. 과연 이 아름다운 하루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더 큰 문제의 시작일까요? 순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호텔에서의 행복한 하루를 마치고 순자와 노식이 의정부 집으로 돌아온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감동의 여운에 젖어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 경험해본 호사스러운 대접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식들이 쓴 돈이 아까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짐을 채 풀기도 전에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누구일까 의아해하며 받은 순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사돈이시죠?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전화 저편에서 최말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사돈이 그런 호사스런 대접을 받고 싶다고 했다며? 애들 사정 뻔히 아시잖아요. 왜 그런 비싼 곳을 요구했어요? 순자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언제 그런 말을 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돈,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우리 도연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사돈이 호텔에서 생일상 받고 싶다고 했다고. 왜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보다도 오래 사신 분이 생각이 있으셨으면 애들이 가자고 해도 끝까지 안 간다고 버티셨어야죠. 순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깜짝 준비한 생일 파티였고 자신은 끝까지 비싸다며 사양했었는데 언제 자신이 요구했다는 말인지 황당했습니다. 사돈, 전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제 생일은 집에서 된장찌개면 좋게요. 자식들이 알아서 준비한 거예요. 그럼 우리 도연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호텔에서, 그것도 그 큰 방에서 하루 보내는 게 돈이 한두 푼입니까? 최말순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돈, 앞으로 저한테 이런 전화는 그만해 주세요. 저는 어제 호텔 갔다 와서 피곤하니 먼저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 노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누구 전화였어?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전 통화 내용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막내딸 나래에게 있었던 일들, 시어머니의 과도한 요구들, 그리고 오늘의 거짓말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에서야 알게 된 노식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평생 무뚝뚝하게 살아온 그였지만 아내와 딸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 나래를 그렇게 괴롭혔다고? 노식은 바로 막내 사위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잘 도착하셨어요?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전화 드리려던 참이었어요. 도연이, 지금 당장 나래랑 우리 집으로 오게. 네? 무슨 일이세요? 당신 정말 어머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우리 엄마가 호텔에서 생일상 받고 싶다고 했다고? 전화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아버님, 그게 우리 엄마는 생신날 되면 항상 집에서 밥 먹자고 하셨어. 이번에도 엄마가 끝까지 집에서 생신 보내시겠다고 해서 미정이, 지훈이랑 내가 상의해서 호텔에서 보내게 해드린 거야. 노식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아니, 나는 어머님이 가고 싶다고 하신 줄 알았는데요. 설사 그랬다 치더라도 장모님한테는 우리가 모시고 가자고 해서 가신 거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님은 형님들이랑 유럽 여행도 갔다 오셔놓고 왜 우리 엄마한테 따지시는 거야?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장인의 말이 맞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평소에도 이것저것 요구하고 바라시는 거 자기도 알지? 그런데 우리 엄마는 일평생 우리들한테 뭐 하나 사달라, 용돈 더 달라, 어디 가자는 소리 한 번도 안 하셨어. 노식의 목소리에는 40년 넘게 함께 산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네 이런 사람이었나? 나도 저 사람한테 평생 잘해주지 못해서 내 입으로 할 말은 아니지만 결혼을 했으면 자네가 꾸린 가정을 더 우선으로 하고 자네가 사돈이랑 우리나라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잘 해줬어야지.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매번 사돈한테 휘둘려서 나래를 힘들게 했나? 자네 옆에서 더 오래 살 사람은 자네 어머니가 아니라 나래라는 거 모르나? 노식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 딸 눈에 눈물 흘리게 할 수 없네. 당장 나래랑 우리 집으로 와. 그러면서 노식은 사위를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래야, 나랑 얘기 좀 하자. 문 좀 열어줘. 며칠 뒤 최말순과 도연이 순자 집 앞에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돈, 안녕하세요. 저예요. 사돈,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말수는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순자와 노식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너한테 했던 행동들 염치 없지만 용서해다오. 앞으로는 절대 예전 같은 일 없을 거야. 최말순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혼은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안 되겠니? 하지만 순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사돈, 저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그 뒤로도 최말순과 도연은 한 달 동안 매일 찾아왔습니다. 앞으로는 며느리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써왔습니다. 며느리와 사위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거나 금전적인 요구를 해서 자식들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함께였습니다. 그제서야 순자와 노식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한 달 동안 친정에서 지내던 날에도 손녀 때문에 이혼은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남편과 함께 앉아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자식들한테 너무 무거운 짐이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 오늘 일을 보니까 말이야.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식들이 무엇을 해주려고 해도 정중히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의 마음은 고맙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내일부터 아이들한테 말해야겠어요.
앞으로는 비싼 선물이나 밥값 같은 건 받지 않겠다고. 노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아이들이 행복한 거지. 비싼 선물이 아니니까.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비로소 무엇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봄날, 최말순과 도연이 다시 순자네 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꿇고 사과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서를 쓴 약속을 지키며 살아보니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돈, 안녕하세요. 최말순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차분함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문을 열고 그들을 맞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차나 한잔하고 가시지요. 거실에 앉은 최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외로워서 겁이 나서 그랬어요. 체면이 저를 조르더라고요. 순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친구들과 비교하게 되고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불안했어요. 하지만 한 달 동안 혼자 지내면서 생각해 보니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최말수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외로움은 이해해요. 하지만 자식들 삶 위에 체면을 올릴 수는 없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제가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창피했는데 가보니 저처럼 외로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는 낮에 할 일이 생겨서 며느리한테 전화할 일도 줄었어요. 도연도 조용히 각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며느리와 사위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돈, 저도 정말 반성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겠습니다. 날에는 눈물을 훔치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달간의 냉각기를 거치며 그들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남편 노식과 함께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큰딸 미정, 아들 지훈, 그리고 막내딸 나래까지 모두 의정부 집에 모였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순자는 자식들을 앉혀놓고 진지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비싼 밥, 비싼 선물, 용돈은 받지 않겠다. 그 돈으로 너희 대출 갚고 아이 학원비 내고 둘이 여행도 다녀라. 자식들은 당황했습니다. 엄마, 왜요? 저희가 효도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효도는 마음이야. 내 선물은 내 얼굴, 내 목소리면 된다. 순자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원하는 건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야.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빚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 보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받는 게 나아. 노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소 한 마리 팔아서 대학 등록금 냈는데 지금은 소 한 마리로 한 학기밖에 안 되더라. 너희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어. 그날 이후로 순자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이 생일이나 명절에 비싼 식당에 가자고 해도 순자는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시장 손칼국수집이 더 좋아. 여긴 우리 동네야. 내가 웃으면 맛도 더 좋다. 자식들의 표정이 처음엔 아쉬워했지만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몇 달 후, 나래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이제는 밤늦게 전화도 안 하시고 무리한 요구도 안 하세요. 그래, 다행이네. 그리고 저희도 가족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도연이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제 편을 들어줘요. 순자는 딸의 밝아진 얼굴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무엇보다 도연이와 저희 사이의 경계가 명확해졌어요. 시어머니를 존중하되 우리 가정을 먼저 생각하기로 했어요. 나래의 이야기를 들으며 순자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해 겨울, 순자의 또 다른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자식들이 또다시 특별한 곳에 가자고 제안했지만 순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서 김 구워서 밥 먹자. 그게 제일 맛있어. 그날 저녁 의정부 작은 집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순자가 직접 구운 김과 된장찌개, 그리고 간단한 반찬들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할머니, 김 정말 맛있어요. 손주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줄을 더 조이는 게 아니라 매듭을 풀어 숨쉬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 덕분에 저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미정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지훈도 덧붙였습니다. 순자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마음 깊이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지만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남편과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것 같아요? 그럼 잘했지. 자식들 얼굴이 얼마나 밝아졌는데. 노식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자. 자식들한테 부담 주지 말고 우리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서. 순자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은 소박한 국물과 따뜻한 목소리로 채우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새벽 시장을 다니며 반찬 가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가끔 그만두라고 했지만 순자는 일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일하는 게 건강에 좋아. 그리고 내가 번 돈으로 너희들한테 간식이라도 사줄 수 있잖아.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나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엄마가 우리를 가르쳐 주신 지혜예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네. 자식의 삶을 가볍게 하는 부모의 지혜, 그것이 노년의 품이라는 걸 엄마한테 배웠어요. 웃음과 안도가 섞인 식탁에서 순자는 오늘도 김을 굽습니다. 각자의 부엌에서 펼쳐질 작은 저녁들을 위해. 그리고 그 김을 싸가는 자식들의 뒷모습을 보며 순자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봄이 오면 순자는 또다시 시장 골목을 걸을 것입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느린 걸음으로. 하지만 그 걸음은 가볍습니다. 자식들의 삶을 무겁게 하지 않는다는 마음의 평안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자식들의 전화를 받으며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웃고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하루입니다.